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는 동화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술과 사람을 좋아하고 기발한 꾀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봉이 김선달의 또 다른 이야기랍니다. 김선달은 바람처럼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반짝이는 지혜와 익살스런 재치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권세를 미끼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짓밟는 탐관오리,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려는 장사꾼들,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고 부정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고 골탕을 먹여 버릇을 고쳐주곤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김선달이 어려움에 처한 먼 친척 조카를 만나게 되는데요. 사정을 들은 김선달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또 한 번 묘한 꾀를 생각해내죠. 과연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과 맞서게 되고 어떤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웃음과 통쾌함이 함께하는 봉이 김선달 이야기,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엉터리 생일잔치. 오늘은 목도 컬컬하니 대동강으로 가서 한잔 해야겠구먼. 김선달은 술 생각이 나면 대동강으로 나갑니다. 강변을 거닐다 보면 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죠. 넉살 좋고 허풍 잘 떨고 꽤 많은 김선달은 돈 한 푼 없이도 공수를 잘 얻어먹었어요. 그래도 술 친구들은 입만 달고 다니는 김선달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김선달과 함께 술을 마시면 재미있는 일이 생겼고, 김선달은 돈이 생기면 술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아낌없이 술을 샀으니 말이죠. 김선달은 강가를 거닐다가 강물을 내려다보면서 바위 위에 서 있는 청년을 보았어요. 먼 친척벌 되는 조카였습니다. 장서봐, 네가 여기 웬일이냐? 아저씨, 저도 지금 아저씨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창섭이는 금세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 녀석아, 그런 놈이 내가 코앞에까지 와도 몰랐느냐? 무슨 걱정이라도 생겼느냐? 아버님 병환이 더 나빠진 게야? 창섭이 아버지는 중풍으로 바깥 나들이를 못하고 3년째 방 안에만 누워 있었어요. 창섭이는 논밭을 팔아서 약값으로 썼죠. 아버님 병원은 점점 더해갑니다. 아버님 병원보다 더 큰일이 생겼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창섭이는 긴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죠.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서 말을 해보거라. 다름이 아니라 논밭 몇 마지기 있는 것은 약값으로 모두 팔고 겨우 집만 남아있는 것이 저희 집 형편이 아닙니까? 그래서 고리 대금업을 하는 봉사촌 최봉사한테 30냥을 빌려왔었는데 2년이 지나는 동안 200냥이 되어갑니다. 고리 대금 이자가 비싼 줄은 알았지만 눈덩이처럼 그렇게 많이 불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최봉사가 자기 패거리 봉사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 돈을 내놓으라고 온갖 행패를 부려서 못 살겠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집이라도 내놓으라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알았다. 내가 처리해 줄 테니 너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거라. 구두쇠 노랑이 수전노 봉사들을
언제 한번 혼쭐을 내주려고 벼르고 있었느니라. 봉사촌에 사는 최봉사 일당들은 이자를 터무니없이 많이 받으면서 약속한 날짜를 하루라도 지키지 않으면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곤 했어요. 최봉사 일당들에게 돈을 얻어 썼던 사람들은 봉사들의 행패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죠. 장섭이에게 상은 못 줄 망정 환자가 있는 집에 몰려가서 행패를 부리다니. 이번 기회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으리라. 봉이 김선달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을 하면서 봉사들이 모여 사는 봉사촌으로 갔습니다. 최봉사 어른,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봉이 김선달은 봉사들의 우두머리 격인 최봉사에게 친절한 목소리로 다정하게 말했어요. 어디서 들어보던 목소리인데 누굴까? 최봉사는 김선달의 목소리를 알아들으면서도 능청을 떨었죠. 성교리에 사는 김선달도 잊었습니까? 섭섭합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나. 아니, 바쁘신 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소? 내가 그 유명하신 봉이 김설라님을 모르겠습니까? 농담 삼아 해본 소리이니 섭섭하게 생각 마시오. 그래, 오늘은 한가하시오. 최봉사는 김선달을 달래기라도 하듯 너털 웃음으로 분위기를 바꿔놓았어요. 그동안 하는 일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고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우리 성교리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애도 큰데. 봉이 김선달은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봉사들의 돈놀이를 칭찬했어요. 그거야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일인데 은혜랄 것까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란 게 따로 있습니까?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은 백일 가뭄에 담비를 만나는 것과 매한가지일 겁니다. 봉이 김선달은 신바람 나게 떠들다가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다름이 아니라 내일이 제 생일입니다. 아침에는 동네 어른들과 식사를 하고 점심은 최봉사 어르신과 몇몇 봉사 어른들을 모시고 술을 나눌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앞을 못 보시는 불편을 무릅쓰고 살아가시는 여러 어른들의 괴로움도 듣고 정담이나 나눌까 하오니 꼭 참석해 주십시오. 제가 이봉사, 박봉사, 김봉사, 정봉사님께도 말씀드릴 테니 최봉사 어른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셔서 모두 참석하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들까지 생각을 해준다니 정말이나 고맙소. 내가 모두 데려갈 테니 걱정 마시오. 최봉사는 김선달의 말에 기분이 좋아서 고개를 까닥거렸어요. 김선달은 봉사촌을 한 바퀴 돌아서 성교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마누라, 귀 좀 주소. 봉이 김선달은 마당으로 들어서면서 부인에게 말했어요. 아니 난데없이 무슨 귀를 달래는 거요. 오늘은 술도 안 취했는데 무슨 귀를 술안주감으로 찾는 거요. 김선달의 아내는 맨정신으로 집에 들어온 김선달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대문 밖에만 나가면 고주망태가 되어 집에 돌아오는 김선달이 오늘은 웬일인지 멀쩡했습니다.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오. 당신 귀를 빌려야겠소. 봉이 김선달은 부인의 귀를 두 손가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아이고, 뇌기 떨어지네. 조용히 하고 내 말을 잘 들어요.
봉이 김선달은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봉사촌 봉사들을 우리 집으로. 김선달은 부인의 귀에 입을 바짝 대고 소곤소곤 속삭였어요. 동네 부인들을 많이 불러서 잔치 흉내를 내는 것이요. 아이고, 예, 그렇게 할게요. 장님들이 골탕을 먹겠군요. 쉿, 웃음소리가 너무 크구려. 나는 할 일이 있으니, 봉이 김선달은 부인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한 뒤에 지게를 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김선달은 어디에다 쓰려는지 깨어진 그릇을 한 짐 지고 와 마당 구석에 원두막 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썩은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새끼줄로 슬슬 묶어서 바람이 불면 쓰러질 듯하게 엉성한 집을 지었어요. 봉이 김선달과 부인은 모든 준비를 끝내고 봉사촌 장님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동네 부인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돼지 비계를 구웠어요. 돼지 비계를 구워대고 볶고 지지면서 수다를 떠는 동네 부인들의 목소리는 잔치집 풍경 그대로였습니다. 지글지글 끓는 돼지 비계 냄새가 온 마을에 가득 찼죠. 선달님 계시오. 그때 최 봉사가 다른 봉사들과 함께 김선달네 집을 찾아왔어요. 아이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제가 모시러 가려고 했는데 술병을 빌려 갔다 오느라 일이 좀 늦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김선달은 봉사들을 허술하게 지은 움막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봉사들은 돼지기름 냄새에 콧속이 간지럽고 군침이 입속에 가득 찼어요. 동네 아낙네들의 떠드는 소리, 딸까닥거리는 그릇 소리, 뚝딱거리는 도마질 소리. 봉사들은 코로 냄새를 맡고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입맛을 다셨죠. 김선달이 잔치를 크게 벌이는 것 같소. 김선달은 원래 배짱이 큰 사람이라 생일잔치도 부잣집 환갑잔치보다 더 크게 할 거요. 고기를 구워대는 냄새며 음식 차리는 그릇 소리며 부인들의 목소리며 오늘 김선달의 생일잔치는 보통 생일잔치가 아닌 것 같소이다. 박봉사는 군침을 삼키면서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달걀이라도 한 꾸러미 사들고 올 것을 빈손으로 생일잔치에 왔으니 우리들 배심도 보통은 아닐세. 김봉사는 빈손으로 온 것을 후회하면서 수군거렸어요. 그렇게 봉사들은 군침을 삼키면서 술상이 나오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웬일인지 술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봉이 김선달은 어디서 뭘 하는지 봉사들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점심때가 지나갔죠. 봉사들은 돼지기름 냄새만 맡으면서 자꾸자꾸 군침만 삼키는 동안 몹시 배가 고파졌습니다.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왜 술상이 안 나오지? 성미도 급하구려. 손님들이 많이 와서 순서가 늦어지는 거지. 황봉사는 성미가 급해서. 최 봉사는 좀 더 기다리지 않고 재촉하는 황봉사를 꾸짖었습니다. 지금 내 뱃속에서는 오장육부가 술, 밥, 고기 달라고 요동을 치고 있어. 꾸르륵꾸르륵 아우성일세. 김선달은 오도 가도 않고 소식이 불통이니 도대체 어찌 된 거야? 모두들
볼멘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장소도 좋고 그릇도 모자라고 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 술병은 빌려다 놓았는데 백자 술병을 못 빌려서 빌려오느라고 시간이 걸렸지요. 배가 고프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봉이 김선달이 불쑥 나타나서 사과를 했어요. 술병을 빌려온다고 하는데 술이야 아무데나 따라 마시면 어떤가? 술병이 없으면 물동이에다 담아놓고 초롱박으로 떠먹어도 되고. 술을 좋아하는 최봉사는 술동이부터 먼저 갖다 놓으라는 뜻으로 말했어요. 최봉사 어른, 매실주는 고려 정자 술병에, 두견주는 백자 술병에 담아서 청자 백자 술잔에 따라 마셔야 제맛이 난답니다. 그리고 막걸리 따위는 술동이에서 직접 바가지로 퍼마시는 게 제일 맛이 나고요. 맘 그렇고 말고 김선달 자네는 술에 대해서는 도통한 도사라니까. 공수를 좋아하는 봉사들은 봉이 김선달을 추어 올리면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제가 얼른 술상을 내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봉이 김선달은 그렇게 또 나타나지 않았어요. 눈이 빠지도록 김선달을 기다리던 봉사들은 모두 제풀에 지치고 말았죠. 청자 백자 술병에 매실주 두견주라. 봉사들은 청자백자 술병에 든 매실주와 두루주를 마시는 꿈을 꾸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비스듬히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잠이 드는구나. 김선달은 봉사들이 제풀에 지쳐서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곧 뒷간으로 가서 막대기에 똥을 묻혀왔죠. 김선달은 살금살금 움막집으로 가서 봉사들의 코끝에 똥을 조금씩 발라 봉사들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아이고 굴있네야 홍봉사. 방귀를 끼려면 방귀 구멍을 돌리고 낄 일이지. 내 코앞에다 바짝 대고 방귀를 끼면 어떻게 하나. 최봉사가 홍봉사의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말했어요. 최봉사, 말 함부로 하지 마시오. 최봉사가 방귀를 끼고 누구한테 떠넘겨. 자네 방귀 냄새에 내 코가 썩겠어. 홍봉사는 한 손으로는 코를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손을 내줬다가 최봉사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런 고약한 놈을 보았나. 성질이 사나운 최봉사가 홍범사의 뺨을 때렸어요. 꾀가 많아 조조라는 별명을 얻은 홍봉사는 황봉사를 최봉사 앞으로 떠밀어 놓고 자기는 한쪽 구석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최봉사는 황봉사의 멱살을 움켜잡았죠. 이놈아 방귀 좀 그만 끼어라. 방귀 냄새에 머리가 아프다. 이놈아, 나는 방귀 안 꼈어. 네 놈이 똥을 싸고 누구한테 방귀 타령이냐. 황봉사도 최봉사의 멱살을 움켜잡았어요. 봉사들은 서로들 멱살을 잡고 방귀 싸움을 벌였죠. 그때 움막집이 흔들리면서 넘어졌습니다. 집이 무너지면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봉사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술상이며 그릇이 모두 박살이 났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김선달의 부인은 땅을 쳐가며 우는 신용을 했어요. 아니 큰일 났구나. 이 일을 어찌할꼬. 봉사들은 소리를 듣고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았죠.
여보시오, 봉사님들. 점잖으신 어른들이 이게 무슨 짓들이요? 남의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으면 점잖게 앉아 계시다가 술이나 드실 일이지. 웬 싸움질이요? 모처럼 마련한 내 생일을 망쳤으니 어떻게 하시렵니까? 봉이 김선달은 숨을 씩씩거리면서 봉사들을 꾸짖었어요. 우리들이 1000만 번 잘못을 했으니 제발 용서해 주어. 깨진 그릇 값이며 음식값, 부서진 집값은 우리가 물어주겠소. 최 봉사는 돈으로 간단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보시오, 봉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생일잔치에 손님을 초대해놓고 음식값을 받는 주인놈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이오. 음식값은 한 푼도 받지 않을 테니 빌려온 그릇값, 술병값, 부서진 집값만 내시오. 김선달은 화를 내면서 딱 잘라 말했죠. 사례가 이쯤 되고 보니 봉사들도 그냥 툭툭 털고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물 한 모금도 못 얻어먹고 손해만 보는구나. 김선달이 돈을 얼마나 달라고 할까? 봉사들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봉이 김선달은 앞을 못 보는 봉사들에게 너무 지나친 연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꾹 참고 끝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할 것을 결심했어요. 이번 기회에 봉사들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도대체 얼마나 주면 되겠소? 최 봉사가 물었습니다. 음식값은 빼고 500냥만 내시오. 500냥! 봉사들은 입을 쩍 벌렸습니다. 500냥이라는 말에 봉사들은 하늘과 땅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애들 놀라시오. 그것도 싸게 부른 거요. 이대감, 조대감한테 빌려온 청자백자 술병과 술장값만 해도 500냥이 넘소이다. 거기다가 동네에서 빌려온 그릇값이 또 얼마요? 집 부서진 것은 내가 고치려고 손해배상에서 뺀 것이요. 이래도 비싸다는 말을 하겠소. 봉사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봉사님들 왜 말이 없소이까?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면 관가에다 고소를 하는 수밖에. 봉이 김선달의 태도는 냉정했어요. 봉사들은 관가에 끌려가 자기들의 행패와 죄가 폭로될까 두려웠죠. 손해배상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닐세. 조금 깎아줄 수 없겠는가? 봉사들은 큰 죄를 지은 죄인들처럼 손바닥이 닳도록 싹싹 비벼대면서 애원했습니다.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들은 남의 돈은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돈은 자기의 살과 뼈처럼 한 푼도 남에게 주기를 싫어했어요. 봉사님들은 오늘은 운이 나쁘고 나도 재수가 없는 날이니 똑같이 손해를 보는 걸로 합시다. 300냥만 받겠소. 봉이 김선달은 선심을 쓰는 듯이 말했죠. 최봉사 일당들도 봉이 김선달의 말에 더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리대금을 하며 온갖 행패를 부리던 봉사촌 봉사들은 어쩔 수 없이 봉이 김선달에게 300냥을 주고 봉사촌으로 돌아갔답니다. 엉터리 생일잔치로 못된 고리대금 업자들을 혼쭐내준 봉이 김선달에게 며칠 뒤 이번에는 뜻밖에도 평양감사가 그를 찾죠. 높은 벼슬아치가 직접 부를 만큼 중요한 부탁이라니 김선달도 그 속뜻이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김선달은 귀한 물건 하나를 맡아 한양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번 길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봉이 김선달의 재치가 빛나는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깨진 벼루. 여보, 밖을 좀 내다봐요. 포졸들이 우리 집을 기웃거리고 있어요. 새파랗게 질린 김선달의 부인이 벌벌 떨면서 말했습니다. 오긴 누가 왔다고. 이른 아침부터 법석을 떠는 게요. 아직도 잠이 덜 깼는지 봉이 김선달은 길게 하품을 한 번 하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아이고 여보, 며칠 전에 가짜 생일잔치가 말썽이 된 게 아닐까요? 봉사들 돈을 빼앗았다고 당신을 잡으러 왔으면 어쩝니까? 김선달의 아내는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 못했어요. 여보, 입 조심하시오. 못된 봉사들을 혼내주었는데 그것이 죄가 된다고. 나는 죄 지은 거 손톱만큼도 없어. 봉이 김선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쏘아붙였죠. 선달님, 김설다님 계십니까? 그때 포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포졸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있지 않은 것을 보면 김선달을 죄인으로 잡으려 온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니시오. 김선달은 옷을 주섬주섬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김선달의 부인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선달의 모습은 태연했습니다. 감사어른께서 선달님을 모셔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포졸은 꾀지지하게 생긴 김선달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말했습니다. 김선달은 비위가 상했지만 꾹 참았어요. 평양감사가 부르는데 포졸 따위를 상대하고 있을 새가 없었죠. 평양감사라면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데 무슨 일로 김선달을 찾는 것인지 김선달도 궁금했어요. 평양감사가 뭐가 아쉬워서 나를 찾는 걸까? 김선달의 비상한 머리로 점을 쳐보아도 평양감사의 속마음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김선달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되풀이하면서 관가로 갔어요. 날이 김선달 대령에 싸웁니다. 이방이 감사의 방문 앞에서 말했죠. 이 방은 물러가고 김선달만 들여보내시오. 평양감사는 방문도 열어보지 않고 거만한 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소인 김선달 문안 두려옵니다. 김선달은 얌전을 빼면서 공손하게 인사를 했죠. 그대의 명성은 이미 들어 알고 있네. 자, 이리 가까이 앉게. 감사는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친절했습니다. 김선달은 감사의 태도에 바짝 긴장하면서 감사 앞으로 다가갔어요. 자네한테 긴밀히 부탁할 일이 생겼네. 자네라면 내가 부탁하는 일을 빈틈없이 잘해내리라 믿고. 감사는 잠시 말을 끊고 봉이 김선달의 얼굴을 살폈죠. 무슨 부탁이 온지 모르나 감사어른의 말씀이라면 젖 먹던 힘까지 다하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거 참 고맙고 반가운 일일세. 내 부탁은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영의정으로 계시던 김대감께서 물러나시고 새로 이대감님이 영의정 자리에 앉으셨다네. 그래서 영의정 대신 이대감께 주가의 선물을 올리려고 하네. 자네가 내 특사로 한양에 다녀와 주게. 평양감사는 새로 영의정이 된 이대감에게
뇌물을 바치겠다는 뜻을 봉이 김선달에게 전했어요. 영의정에게 곱게 보이려고 뇌물을 바치려는구나. 벼슬아치들은 위아래로 모두 썩었어. 윗물이 더러우니 아랫물이 어찌 맑을 수 있을까? 김선달은 창자가 뒤틀렸지만 참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감사님께서 소인을 특사로 써주신다니 영광입니다. 그런데 한양까지 다녀오려면 한 달쯤은 걸릴 텐데요. 봉이 김선달은 감사의 얼굴을 곁눈질하면서 말을 하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김선달은 이번 기회에 노잣돈을 많이 받아내자는 속셈이었죠. 평양감사에게 아부를 해서 벼슬자리를 얻지 않을 바에야 돈이나 뜯어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밖에 노잣돈으로 100냥을 주겠네. 이번 일을 무사히 마치면 상으로 황금 10냥에 비단 10피를 주겠네. 실이 급하니 내일 곧장 한양으로 떠나게. 평양감사는 봉이 김선달의 속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이 돈 100냥을 불쑥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비단으로 겹겹이 싼 보따리를 내놓았어요. 이 보따리 속에는 우리 선조 때부터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우리 집의 가보인 청벼루가 들어있네. 청벼루로 공부를 하면 과거의 장원급제를 안다네. 신기한 신통력을 가진 귀한 벼루일세. 조심해서 잘 다녀오게나. 예, 감사 어른의 분부대로 일을 끝내고 돌아오겠습니다. 뜻밖의 행운을 얻은 봉이 김선달은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된 것 같았어요. 내일 이른 새벽에 한양길을 떠나려면 바쁘게 서두르야 되겠네. 김선달은 집으로 돌아와 벼루가 들어있는 보따리를 방 안에 놓아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선달은 한양으로 갈 준비를 하려고 평양성으로 갔습니다. 이게 뭘까? 개구쟁이 김선달의 아들이 비단 보따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발로 툭툭 차보고 주먹으로 때려보기도 했죠. 김선달의 아들은 보따리를 손에 들고 흔들어보고 무게를 저울질하다가 문지방에다 힘껏 내던지고 말았어요. 순간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청벼루는 두 동강이 나고 말았죠. 아이고, 이 망할 건 사이를 어쩌면 좋을 거냐, 아이고. 김선달의 부인은 깨진 벼루를 부둥켜 안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 녀석, 아버지가 갖다 놓은 물건에 왜 함부로 손을 대느냐. 엄마 죄송해요. 여신 줄 알고 깨먹으려고 그랬어요. 김선달의 아들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어요. 바로 그때 김선달이 돌아왔죠. 아이고 여보, 큰일 났소. 우리 식구 떼죽음을 당하게 생겼어요. 저 녀석이 글쎄 벼룩을 깼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평양감사가 아는 날에는 날벼락이 떨어질 텐데. 김선달의 부인은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정마리 소리 그만하고 내 말 잘 들어요. 저 벼루는 뇌물로 왔다 갔다 하는 벼루요. 감사는 자기 집 보물이라고 하지만 틀림없이 거짓말이고 누구한테서 뇌물로 받은 벼루일 거요. 진짜로 자기 집 가보라면 더러운 뇌물로 쓰지는 않을 것이요. 가문을 더럽히는 뇌물 벼루는 깨지는 편이 좋겠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당신은 벼루를 잘 맞추어서 보자기에 잘 싸놓으시오. 봉이 김선달은 걱정도 하지 않고 태연하게 말하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양으로 온 봉이 김선달은 벼루가 든 비단 보따리를 허리에 두르고 영의적인 이정승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정승이 살고 있는 집은 대궐처럼 크고 우람했어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며 12대문은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질 지경이었죠. 봉이 김선달은 겁을 잔뜩 집어먹은 두꺼비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첫 번째 소술대문 앞으로 조심조심 걸어갔습니다. 김선달은 웬일인지 되도록이면 촌티를 내려고 애를 썼어요. 웬 놈이 대낮에 도둑놈처럼 얼씬거리느냐? 키가 크고 가슴이 떡 벌어진 문지기가 봉이 김선달을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의정집 문지기라 그런지 장군처럼 당당했어요. 여기가 영의정 이대감님 댁 아니요. 그렇소. 무슨 일로 왔느냐? 문지기는 봉이 김선달을 하인 다루듯이 말했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평양감사 어른의 특사로 온 김선달이니라. 나를 영의정 대감님께 안내하라. 김선달은 문지기의 길을 꺾고 넣을 생각으로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했습니다. 알겠소. 안으로 들어가시오. 김선달의 의젓한 태도에 기세가 조금 꺾였는지 문지기는 말부터 올려주면서 두 번째 대문을 창끝으로 가리켰어요. 김선달은 대문을 지날 때마다 문지기와 옥신각신 말씨름을 하다가 마지막 12대문 앞까지 도착했죠. 마지막 대문은 문지기 두 놈이 대문 양쪽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문지기들은 소도둑놈들 같았어요. 이놈성 물러가지 못할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오느냐? 배가 항아리만한 문지기가 갑자기 구함을 질렀습니다. 이놈, 나는 이정승 대감을 만나러 온 손님인데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는고. 문지기 노릇을 하려면 손님 모시는 법부터 배워라. 봉이 김선달은 문지기를 노려보면서 호령을 했어요. 에? 뭐가 어쩌고 어째? 어디서 걸러 온 놈인데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바위덩어리처럼 생긴 문지기가 김선달의 멱살을 움켜쥐고 몇 번 흔들어 대다가 번쩍 들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김선달은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벼루를 땅바닥에 부딪히며 나동그라졌어요. 아이고 이놈아, 영의정 대감님께 올릴 보물이 깨졌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내 목숨 살려내라. 봉이 김선달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얘들아, 밖이 왜 이리 소란한고? 김선달의 고함 소리를 들었는지 이정승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놈아, 귀한 보물이 깨졌으니 이를 어찌할 테냐? 봉이 김선달은 더 큰 소리로 통곡을 하기 시작했죠. 여봐라, 저 사람을 들여보내라. 이정승의 목소리에 문지기들은 벌벌 떨면서 김선달을 이정승에게 안내했어요. 저는 평양감사께서 보낸 김선달이옵니다. 평양감사님은 저를 특사로. 평양감사가 보낸 특사라. 예, 제게 평양감사님의 귀한 벼루를 주시면서 대감님께 올리라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봉이 김선달은 비단보에 싸서 허리에 둘둘 메었던 보따기를 이정승 앞에
풀어놓았어요. 대감님, 귀한 보물벼루가 이렇게 깨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지기들이 저를 땅바닥에 던지는 바람에 아이고, 이제 저는 꼼짝없이 목이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봉이 김선달은 닭똥 같은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슬피 울었어요. 이정승은 김선달의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죠. 생각해 보니 봉이 김선달에게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무례한 문지기의 행패 때문에 벼루가 깨진 것이었어요. 죄는 문지기에게 있는 셈이었죠. 네 목숨이 살아남지 못한다고. 예, 그러합니다. 제가 귀한 벼루를 대감님께 올리지 못하면 감사어른께서는 제 목숨을 가져가기로 이미 약속을 했사옵니다. 벼루를 대감님께 올리지 못한 죄는 100번 죽어 마땅합니다만 대감님 댁까지 와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니 너무 억울하여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을 거두고 내 말을 잘 들어보아라. 어서 눈물을 거두어라. 이정승은 봉이 김선달의 모습이 측은하고 불쌍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보물벼루를 잘 받았다는 편지를 평양 감사에게 써줄 테니 갖고 가거라. 아이고 대감마님, 감사합니다. 하늘 갖고 바다가 드신 대감마님의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봉이 김선달은 코가 땅에 닿도록 큰절을 하고 이정승 집을 나왔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었구나. 봉이 김선달은 가슴을 쫙 펴고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대동강 물빛 같은 푸른 하늘에 흰 구름 한 조각이 한가롭게 떠 있었습니다. 황금 열량에 비단 10필이면 외상술감 모두 갚고도 남겠구나. 봉이 김선달은 큰 소리로 웃으면서 평양감사를 찾아 평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귀한 벼루가 뇌물이 되어 정승들의 손에서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된 것을 봉이 김선달은 고소하게 생각했어요. 봉이 김선달은 당나귀를 타고 가면서 싱글벙글 웃었답니다. 대동강 물을 팔아먹다. 대동강과 모란봉과 능라도는 봉이 김선달의 친구이자 놀이터였습니다. 봉이 김선달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틈만 생기면 대동강으로 나가서 강가를 거닐기도 하고 바위 위에 앉아 대동강 푸른 물결을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술 생각이 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으면 대동강으로 나갔죠. 평양감사의 심부름으로 한양에 다녀온 봉이 김선달은 한동안 대동강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서 쉰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갔어요. 오늘은 돈푼이나 생겼으니 밀린 외상값도 갚고 재미있는 일거리가 있는지 찾아봐야겠구나. 김선달은 먼저 능라도 술집을 찾았어요. 외상 술값도 갚고 시원한 막걸리로 목을 죽일 생각이었죠. 아이고 선달님 어디 갔다 이제 오십니까?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도 코빼기도 안 보이시더니. 술집 아주머니가 호들갑을 떨며 김선달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외상 술값 못 받을까봐 밤잠을 못 자면서 나를 기다렸어. 내가 저승에 간들 능라도집 외상값을 떼어먹겠어. 외상술 잘 주는 은혜를 어찌 잊어버리겠어.
자, 여기 있어. 봉이 김선달은 엽전꾸러미를 불쑥 내밀었어요. 아주머니는 한동안 어리둥절해서 멍하니 서 있었죠. 봉이 김선달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돈을 내놓을 줄은 미처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돈 받기 싫으면 그만두시오. 김선달은 휙 돌아서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아이고,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못 나갑니다. 어린아이처럼 돌아지기는. 자, 벚꽃주 된장에 막걸리 한 바가지 잡수시구려. 술집 주모는 엽전꾸러미를 낚아채면서 앞을 막았어요. 봉이 김선달은 자리에 앉아 막걸리를 한 바가지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허허, 술맛 한번 좋구나. 시원한 대동강 강바람을 맞으며 막걸리를 마시는 기분은 한여름의 불볕 더위도 잊게 했습니다. 주모, 내가 없는 동안 대동강에 재미있는 소식이나 소문은 없었어. 봉이 김선달은 주모의 얼굴을 힐끔힐끔 바라보면서 물었어요. 능라도 선술집 주모는 정보통이라 대동강 주변은 물론 평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고 한양에서 큰 장사꾼들이 5명 왔다는데요. 주모는 봉이 김선달이 하던 것처럼 곁눈질로 김선달의 얼굴을 살펴보며 말을 끊었어요. 막걸리를 한 바가지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허허, 술맛 한번 좋구나. 시원한 대동강 강바람을 맞으며 막걸리를 마시는 기분은 한여름의 불볕 더위도 잊게 했습니다. 주모, 내가 없는 동안 대동강에 재미있는 소식이나 소문은 없었어. 봉이 김선달은 주모의 얼굴을 힐끔힐끔 바라보면서 물었어요. 능라도 선술집 주모는 정보통이라 대동강 주변은 물론 평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고 한양에서 큰 장사꾼들이 5명 왔다는데요. 주모는 봉이 김선달이 하던 것처럼 곁눈질로 김선달의 얼굴을 살펴보며 말을 끊었어요. 특별한 일은 없고 한양에서 큰 장사꾼들이 5명 왔다는데요. 주모는 봉이 김선달이 하던 것처럼 곁눈질로 김선달의 얼굴을 살펴보면서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한양 큰 장사패들이 와서 어쨌단 말이오? 김선달이 눈동자를 반짝거리면서 호기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죠. 한양에서 큰 장사패가 왔다면 뭔가 일거리가 만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장사거리를 찾는 모양인데 아직 일거리를 못 찾은 눈치던데요. 주인은 별로 흥미거리가 안 된다는 듯이 가볍게 말했습니다. 저기 오는 저 사람들이. 호랑이도 제 말하며 온다더니 주모와 김선달이 한양 장사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한양 장사꾼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모, 여기 매운탕에 시원한 동정도 주시오. 네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주모가 술상을 마련하는 동안 한양에서 온 장사꾼들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양 하면 대동강이요. 대동강 하면 평양이라고 소문만 났지. 와서 보니 보잘것 없네 그려. 며칠 동안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장사거리가 될 만한 곳이 없구먼. 대동강도 한강에 비하면 실개천이야. 사람들도 한양 사람들과는 다르고 말이야. 뚱뚱한 장사꾼이 평양과 한양을 비교해가며 평양과 대동강을 깎아내렸습니다. 멀찍이 앉아서 듣고 있던
봉이 김선달은 부하같이 밀었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한양 장사꾼들의 이야기를 듣던 김선달은 희쭉희쭉 웃으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평양까지 와서 빈손으로 가긴 그렇고 땅이라도 사놓고 갈까?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으니. 저 녀석들이 나 들으라고 돈 자랑을 하는구나. 어디 두고 보자. 봉이 김선달은 입술을 깨물면서 슬그머니 선술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김선달은 물지개꾼들이 모이는 평양선 남문거리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김선달은 벌써 일을 계획했죠. 그 일을 실천하려고 남문거리로 간 것이었습니다. 평양의 양반집 사람들은 대동강물을 길어다가 허드렛 물로 섰어요. 대동강물로 빨래를 하면 때가 잘 지고, 목욕을 하면 살결이 고와지고 피부병이 낫는다는 말이 예부터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집에서는 하인들과 머슴들을 시켜서 대동강물을 퍼가기도 하고 삭군을 사서 길어가기도 했어요. 선달님이 여기 웬일이십니까? 선달님이 안 계시면 심심해서 하루가 10년 같은데 왜 요즘 대동강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대동강에서 자주 만나는 김선달과 물지개꾼들은 친구처럼 사이가 좋았어요. 서로 농담도 하고 익살도 부렸죠. 양반들과 선비들은 하인과 모습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봉이 김선달은 친구나 동생처럼 함께 어울리고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물지개꾼들은 봉이 김선달을 존경하고 따랐어요. 나도 물지개나 접을까 하고 왔네. 나도 한몫 끼워주게나. 선달어른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물이 필요하면 말씀만 하십시오. 대동강물을 모두 길어다 드리겠습니다. 물은 몇 지게나 필요하십니까? 물지개꾼들은 앞다투어 물을 길어다 주겠다고 말했죠. 허허, 고맙네, 고마워. 사실은 부탁이 있어서 왔네. 저기 삼거리 주막집으로 가세. 날씨도 더운데 막걸리라도 마시면서 이야기나 하세. 김선달은 물지개꾼들을 데리고 삼거리 주막집 마당으로 들어가서 술판을 벌였어요. 선달어른 무슨 부탁입니까? 궁금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빨리 말씀을 해주십시오. 선달어른의 부탁이라면 죽는 일만 빼놓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물지개꾼의 우두머리 털보가 김선달 앞으로 바짝 다가 앉으며 말했죠. 다름이 아니라 내일 아침부터 말이요. 김선달은 털보의 귀에다 입을 바짝 대고 소곤거렸어요. 예, 그렇게 합지요. 털보는 대답하며 계속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일이 잘 되면 대동강에 유람선 한척 띄워놓고 평양기생 노래소리 들으면서 걸판지게 놀아보세. 말만 들어도 궁둥이가 들썩들썩합니다. 분부대로 잘 할 테니 걱정 마시고 돈이나 준비해 놓으십시오. 오늘 밤에 우리 집으로 와서 돈을 가져가게. 봉이 김선달은 물지개꾼 중에 우두머리인 털보와 약속을 단단히 해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털보는 늦은 밤에 김설단네 집으로 왔죠. 물지개꾼 두목 털보는 봉이 김선달이 기상천외한 일을 꾸미는 것 같아 저절로 신바람이 났습니다. 물지개꾼들에게 5냥씩을 나누어주고 내일부터 물을 길어올 때 나한테 1냥씩 돈을 내고 가면 되네. 선달님 그런 일이라면 누워서 떡 먹깁니다.
그럼 내일 뵙지요. 그렇게 털보가 돌아간 뒤 김선달은 한양에서 온 장사꾼들의 얼굴을 그려보며 해쭉해쭉 웃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봉이 김선달은 새 옷을 갈아입고 남문 거리로 나갔죠. 선달은 대동강으로 나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선달어른 안녕하셨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물통에 대동강물을 가득 채워서 지고 삐걱삐걱 물지개 소리를 내며 김선달의 앞을 지나가던 물지개꾼들은 봉이 김선달에게 엽전 한 입씩을 주고 지나갔어요. 이상한 일이구나. 이틀이 지나갔는데 왜 한양 장사꾼들이 곱빼기도 안 보일까? 한양으로 가버린 것은 아닐까? 김선달은 한양 장사꾼들이 나타나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지만 웬일인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선달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남문거리로 나와 물지개꾼들에게 돈을 받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양 장사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보게, 저걸 좀 보게. 뚱뚱보 장사꾼이 걸음을 뚝 멈추었어요. 다른 장사꾼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김선달과 물지개꾼들이 하는 행동을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아니 세상에서 저렇게 변한 장사가 또 어디 있을까? 대동강물은 몇 천만 년을 퍼내도 떨어지지 않을 게고 대동강 물지개꾼들은 하루에도 수백 명씩 물을 길어갈 테니 물 한 지게에 한 양이라도 하루에 100냥은 너끈하게 벌겠구나. 물장사를 하면 자손만대까지 동방석에 앉아서 편히 먹고 잘 살 수 있겠어. 한양에서 온 장사꾼들은 저마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돈벌이라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드는 그들은 벌써부터 대동강물에 욕심을 내고 있었죠. 여보게 삼돌이 돈을 안 내고 가면 어쩌나. 내일부터 대동강물을 안 길어 갈 거야. 봉이 김선달은 한양 장사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목청을 힘껏 높였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보소.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일을 깜빡 잊었습니다. 오늘은 3번 길어갈 테니 성냥 한꺼번에 받으십시오. 삼돌이는 허리를 굽실거리면서 엽전 성냥을 봉이 김선달에게 주었어요. 저 사람이 대동강 주인이 틀림이 없네. 미천원 들이고 대동강물을 파니 내 돈을 벌겠구먼. 장사를 하려면 저런 장사를 해야 돼. 한양 장사꾼들은 봉이 김선달을 부러워하며 군침을 꿀꺽꿀꺽 삼켰어요.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김선달이 서 있는 곳으로 걸어갔죠. 선비님, 초면에 신뢰를 무릅쓰고 몇 말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어디서 오신 이신지는 몰라도 물어보시는 말씀에 대답을 해드리지요. 뭐든지 물어보시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가르쳐 드리리다. 김선달은 점잖게 대답했어요. 물지개꾼들이 대동강물을 길어가면서 돈을 내는데 그 돈은 물값입니까? 김선달은 한양 장사꾼들을 빤히 쳐다보다가 퉁명스런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대동강 물값을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오. 내가 내 물을 팔고 돈을 받았는데 그것이 죄가 됩니까? 쓸데없는 수작 말고 가서 낮잠이나 자시오. 아이고 어르신 아닙니다.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한양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입니다. 평양에서 나들이를 나왔다가 물장사를 하는 걸 보고 부러워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언제부터 대동강 주인이 되셨습니까? 한양 장사꾼들은 김선달의 말에 화를 내지 않고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될 일이 생기면 비위가 상하고 자존심이 꺾여도 장사꾼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돈벌이를 하려들었죠. 내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대동강을 지키면서 물장사를 했소이다. 선비로서 할 짓은 못 되지만 선조 때부터 이어오는 일이라 버리지 못하고 있소. 봉이 김선달은 긴 한숨을 내쉬면서 슬픈 표정을 지었죠. 미천 안 들이고 돈을 버는데 버리다니요.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겠네요.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두면 뭐랍니까? 돈이 없을 때라야 돈이 귀한 것이지 돈이 많으면 돈도 귀찮은 것이요. 아이고 그래요. 어르신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한양 장사꾼들은 김선달을 칭찬해 주면서 추어올렸어요. 오랫동안 똑같은 일을 하시니 이제는 시집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물을 파는 일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팔도강산 유람이나 다니시지요. 자식을 어떻게 마음대로 갖습니까? 나는 돈 복은 있어도 자식 복은 없나 보.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리하게 살고 있어. 김선달은 쓸쓸한 목소리로 말하며 먼 산만 바라보았어요. 물장사 일이 싫고 짜증이 나시면 대동강물을 파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대동강을 파실 생각이 있으시면 한양 장사꾼들이 드디어 속셈을 드러냈어요. 뭐라고요? 대동강물을 팔라고요? 어허, 한양 상인 양반들, 도대체 당신들이 갖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기에 대동강물을 사겠다는 것이요? 김선달은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는 듯이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죠. 선비어른,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길가에서 논할 게 아니라 저기 한양 장사꾼들은 귀에를 잡았다는 듯이 봉이 김선달을 데리고 술집으로 들어갔어요. 푸짐한 술상이 들어오고 두견주가 나왔습니다. 진달래꽃으로 담근 두견주는 빨간 빛깔만 보아도 군침이 돌았죠. 선비어른 드십시오. 큰일은 반드시 술잔이 오고 가야 이루어진다는 예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고 말고요. 한양 장사꾼들과 봉이 김선달은 두견주를 마시며 대동강을 놓고 줄다리기를 시작했어요. 선비어른께서 대동강을 파시려면 그 값은 얼마나 받으시겠습니까? 한양 장사꾼들은 김선달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동강은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집의 가보요. 입으로는 말아버리겠다고 했지만 팔려고 생각하면 아깝고 저승에 가서 조상님한테 꾸중을 들을까봐 망설이고 있소이다. 대동강을 팔기는 팔아야겠는데. 김선달도 한양 장사꾼들의 눈치를 보면서 넌지시 말했습니다. 선비님께서 마음이 변하신 것 같소. 우리들이 오늘 우연히 만난 것도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기왕 대동강을 팔려면 우리들에게 파시오. 1,000냥을 형찰로 내겠소. 뭐가? 어쩌고 어째요?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합니까? 한양에서 온 상인들이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이제 보니 좁쌀 영감 같소이다. 나는 당신들과는 대동강의 대자도 꺼내기 싫소이다. 김선달은 화를 내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이고 선비어른, 불같은 성미 잠시 끄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주먹호 장사꾼이
김선달의 허리를 부둥켜 안았어요. 아직 흥정이 덜 끝났는데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2,000냥 드릴 테니 대동강을 파시오. 어젯밤 꿈자리가 사납더니 별 희한한 사람들을 만나는구려. 2,000냥이 돈이요. 물장사로 하루에 50냥을 번다고 해도 열흘이면 500냥이요. 한 달이면 1,500냥이요. 2,000냥쯤 벌어들이는 것은 5달도 안 걸리요. 대동강을 사고 싶으면 10,000냥을 현금으로 내시오. 봉이 김선달이 반쯤 깎아줄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자 한양 장사꾼들은 입을 벌린 채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놀랄 정도로 엄청난 돈이었지만 대동강을 놓치기가 아까웠죠. 10,000냥을 주고 산다고 해도 하루에 50냥씩 벌면 200일이면 본전을 빼는 것 같았습니다. 한양 장사꾼들은 마음속으로 계산을 해보았어요. 대동강만 사면 대돈을 벌어들일 것 같은데. 한양 장사꾼들은 눈앞에 있는 보물을 놓치기가 아까웠죠. 선비 양반, 우리 이렇게 합시다.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이오? 김선달은 고개를 북쪽으로 돌리면서 말했어요. 10,000냥을 내놓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표시였죠. 대동강은 빼고 물만 삽시다. 대동강 물만 사면 어떻겠소? 얘기 고약한 양반들 같으니라고. 대동강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물 없는 대동강을 누가 사겠소? 알은 당신들이 사가고 나보고는 빈 껍데기만 갖고 있으라는 거요. 나를 바보 천지로 보는 모양인데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봉이 김선달은 얼굴을 붉히면서 쏘아댔습니다. 선비어른 진정하시오. 대동강은 사고 싶고 돈은 모자라서 농담으로 한 말이니 용서하십시오. 나이가 지극한 장사꾼이 사과했어요. 현금이 얼마나 있소이까? 봉이 김선달은 이쯤에서 빨리 대동강물을 팔고 주랭랑을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일이 실패로 끝날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한양에서 나올 때 한 사람이 1,000냥씩 갖고 왔는데 평양에서 며칠 놀다 보니 지금은 모두 털어도 4,000냥이 조금 넘을 것 같소이다. 김선달은 심각한 얼굴로 깊은 생각에 잠기는 척했죠. 오늘 현찰로 4,000냥을 드리고 나머지는 한양에 오시면 드릴 테니 계약서를 씁시다. 우리들 5사람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면 돈을 뗄 염려는 없습니다. 한양 장사꾼들은 김선달을 붙들고 사정을 했어요. 돌부처처럼 눈을 감고 앉아있던 김선달은 제 무릎을 탁 치면서 큰 결단을 내렸다는 듯이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좋소. 당신들을 믿고 계약서를 씁시다. 김선달은 인심을 쓰는 듯이 시원한 목소리로 말했죠. 한양 장사꾼들은 계약서를 쓰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대동강을 판 계약서와 돈 4,000냥을 받은 김선달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봉이 김선달은 세상 천지에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한양 장사꾼들은 커다란 포대를 들고 남문거리로 나갔죠. 물지개꾼들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물지개를 지고 물을 깃기 위해 대동강으로 줄지어 나갔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물지개꾼들이 많구려. 조금 있으면 물지개꾼들이 돌아올 테니 돈 받을 준비나 하세. 우리들은 오늘부터 대동강 물장수가 되었네.
한양 장사꾼들은 너무 기분이 좋아 입이 귀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때 물지개꾼들이 물이 가득 담긴 물지개를 지고 한양 장사꾼 앞으로 지나갔어요. 여보시오, 물값을 내지 않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오? 오늘부터 주인이 바뀌었어. 앞으로는 우리들한테 물값을 내시오. 뚱뚱보 한양 장사꾼이 큰 소리로 외쳤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나는 10년 동안이나 대동강물을 퍼날랐소. 하지만 물값을 낸 일이 한 번도 없소이다. 그리고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날도둑 같은 물장수를 본 일도 없소이다. 아침부터 재수가 없으려니 별 희한한 일도 다 있구먼. 물지개꾼은 이마살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쏘아댔죠. 여보게 김서방 왜 그러는가? 물값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물지개꾼들이 한두 사람 모여들었어요. 여러분들,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한양 장사꾼들은 물지개꾼들에게 계약서를 내보였어요. 대동강을 우리들이 샀으니 오늘부터 물값은 우리한테 내야 하오. 엥? 상가마마께서 대동강을 당신들한테 팔아먹었다는 거요. 한양 장사꾼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놈들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수작을 부리느냐? 대동강은 나라 것인 줄 모르느냐? 임금님도 팔지 못하는 대동강을 누구한테 샀단 말이냐? 평양 박치기 맛을 보아야 정신이 들겠느냐? 물지개꾼들은 너도 나도 물지개를 내려놓고 한양 장사꾼들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라, 우리들이 속았구나. 내 돈을 벌려다가 아까운 돈 4천냥만 날렸어. 한양 장사꾼들은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싸쥐고 달아났습니다. 아휴, 시골선비라고 깔봤더니 우리들이 보기 좋게 사기를 당했구나. 한양 장사꾼들은 푸 한숨을 쉬면서 도망치기 바빴죠. 한양 장사패들이 봉이 김선달의 술수에 걸려들었군. 대동강 물을 팔아먹다니. 그것도 한양에서 온 날고 긴다는 장사꾼들한테 말이야. 봉이 김선달의 말재주는 정말 비상해. 물지개꾼들이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소문은 눈 깜짝할 사이에 평양성 안에 퍼졌고 몇 달이 못 되어 삼천리 방방곡곡에까지 퍼져나갔답니다. 결국 큰 돈을 벌 욕심에 눈이 멀었던 한양 장사꾼들은 봉이 김선달의 기막힌 꾀에 보기 좋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것인 대동강물을 자기 것처럼 팔아버리다니 정말 김선달다운 발상이었죠. 그리고 이 소문은 금세 평양성을 넘어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고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오늘 봉이 김선달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하지만 그의 기상천외한 재치와 익살스러운 이야기는 아직 많이 남아있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봉이 김선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신나는 동화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늘 평안하세요.